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칼로리, 열량,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칼로리는 잘 아시다시피 열량이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나타내는데요. 이거는 일일 단위, 하루 단위로 해서 하루 필요 칼로리, 일일 칼로리 요구량이 있죠. 요구량이 있으면 섭취량이 있을 거고 그 소모량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숨만 쉬어도 열량,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기초 대사량이라고 해서 체온도 유지해야 되고 호흡해야 되고 순환, 소화를 해가지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필요한 에너지량이 있습니다. 이게 기초 대사량이고요. 그리고 활동 대사량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움직일 때 신체 운동뿐만이 아니고 머리 회전, 두뇌를 쓸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칼로리는 우리 신체 활동에 필요한 생명 유지를 위한 그런 에너지인데요. 하루 필요 칼로리가 남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운동하시는 여자분도 있으실 거고 남자분들 중에도 빼빼 마른 그런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하루 2000에서 3000 킬로칼로리가 필요한 칼로리 열량인데요.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열량은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 섭취량이랑 소모량이랑 비슷해서 계속 같은 체중을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면 체중이 감소되는 거고,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으면 이제 체중이 증가가 되겠죠. 관리를 하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칼로리에 대해서 주의를 가지시면서 요거는 칼로리가 얼마다, 요거는 열량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도 하시고 다 제품 정보에 나와 있는데요.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야 열량 표시가 되어 있지만 집에서 만들어 먹는 집밥이라든가 밖에서 음식점에서 먹을 때 그런 거 열량 다 계산하고 드시는 분도 안 계실 거고, 매번 드시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요. 오늘 아침에는 어제 생일하고 남은 케이크 한 조각 드시고, 점심 때는 면 먹을까 밥 먹을까 하다가 그냥 돈가스 먹기로 해가지고, 돈가스 먹는데 옆에 분이 함박 스테이크 한 조각 주셔갖고 그것도 먹기도 하고, 옆 사무실에서 개업식 카톡 돌려서 떡 한 조각 먹고, 그리고 출출한데 간식으로 떡볶이 순대 먹었다가 옆에 분이 초콜릿 하나 주셔갖고 그거 먹고, 그리고 저녁 때 삼겹살 파티 하는데 삼겹살 몇 점이나 먹은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편의점에서 오늘은 주스가 땡겨서 포도 공부 하나 따서 드시고, 열량을 얼마나 섭취했는지는 날마다 계산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설사 섭취량을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그 소모량을 또 이제 걷기를 얼마를 해야지 열량이 얼마가 나가고 달리기를 하면 얼마고 수영을 하면 열량이 얼마나 하고, 거의 하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몇십 년간 같은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자신의 적정 체중을 이제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면 되는데, 적정 체중 구하는 공식은 그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자신의 키를 제곱한 다음에 남자분은 22를 곱하고 여자분은 21을 곱하면 그 적정 체중량이 나오는데, 요거는 정상 체중이라는 게 아니고 적정이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알죠. 내 그 체중이 이게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지방인지. 근육으로 이루어졌다 하면 그 적정 체중에서 몇 킬로 더 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적정 체중이라고 하더라도 근육보다는 지방이다 하면 조금 이제 근육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염두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신의 키를 제곱하는데 이게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키가 174cm다 하면 174를 곱하는 게 아니고 미터 단위로 해서 1.74m, 그러니까 1.74 곱하기 1.74 곱하기 22, 남자분은 22 하시고요. 여자분이 만약에 키가 158이다 하면 1.58 곱하기 1.58 곱하기 21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적정 체중인데요. 제 경우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제가 제 키가 180에서 조금 모자라니까, 조금 한 뼘 정도 모자라니까요. 한 뼘이 12, 3cm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61점 몇 킬로 나오는데, 저는 몇십 년간 62, 3, 많을 때 64, 제 적정 체중에서 3kg를 넘어간 적이 없는데, 저도 이제 살이 쪄야 되는 그런 가족력인데, 그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적정 체중을 이제 계산을 하셨으면, 체중을 증가하시려면 칼로리, 열량, 소모하는 것보다 섭취하는 게 더 많으시면 되겠죠. 더 많이 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먹는 건 한계가 있다 하시면 운동량, 활동량을 줄이시면 되는데, 보통 증량보다는 체중 감량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상이 좀 대부분 비슷하시죠. 거기서 약간 변화를 주셔서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뭘 무리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믹스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 마시는데 한 잔만 마시고 이제 일주일을 한번 지내보시고, 그리고 또 다른 걸로 야식을 좀 드시는 편인데 야식을 한번 반으로 줄이시고 일주일 지내보시고,
아니면 뭐 활동량에서 만약에 뭐 한 5, 6천 보를 걷는데 한번 1,000보를 더 늘려서 뭐 걸어보시고 그래서 좀 변화를 준 거를 유지를 해보시고, 그래서 일주일 전과 후로 해서 이게 조금 변화가 있다 하시면 그걸 갖다가 다시 이제 일주일 연장해서 이제 한 달 재보시고 줄었다 이렇게 하시면, 요거는 이제 열량 칼로리 그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봤을 때 좀 지출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별로 준 것 같지가 않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변화를 주는 거에서 변화를 좀 더 주시면 되는 거죠. 공깃밥 양을 줄이신다든가 아니면 뭐 활동량을 조금 더 늘리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천천히 그렇게 맞춰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이나 그런 다이어트는 한 번에 확 빼시면 갑자기 또 확 찌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에도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속으로 해서 천천히 빼나가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는데요. 먹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먹는 걸 줄이시기보다는 좀 활동량, 운동량을 조금 더 늘리시면 뭐 먹는 거를 참는 뭐 그런 스트레스는 안 받으실 것 같으니까요. 활동량, 운동량을 더 늘리시는 방향으로 해서 느린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